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바로 OS 핑거프린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장치에 숨겨진 정체를 밝혀내는 뭐랄까, 디지털 탐정 기술 같은 거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상대방 컴퓨터에 너 윈도우 쓰니? 리눅 쓰니?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귀신같이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 거의 독심술 수준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장치들은요, 통신할 때 자신도 모르게 흔적을 남겨요. 이걸 디지털 억양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사람마다 말투나 억양이 다 다르잖아요. 기계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기계들의 억양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인터넷에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TCP/IP 표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말해 하는 아주 빡빡한 법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대화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강제하지는 않는 거죠. 개발자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에요. 바로 그 해석의 여지라는 틈에서 OS 개발자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통신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덩어리, 이걸 우리가 네트워크 스택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만들 때 마이크로소프트랑 리눅스 개발자들이 서로 다른 기본 설정을 고르는 거죠. 바로 이 사소한 선택들, 이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각 OS만의 아주 독특한 디지털 지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탐정이 된 것처럼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할 단서들이 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그 결정적인 증거들은요, 바로 이 패킷이라는 작은 데이터 꾸러미 안에, 그것도 머리 부분인 헤더에 다 숨어 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정보 조각들인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64. 그냥 보면 그냥 64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OS 핑거프린팅의 세계에서는 이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단서가 됩니다. 이 64라는 숫자가 뭐냐면요, 바로 리눅스 시스템이 데이터 조각을 보낼 때 딱 찍어주는 생존 시간, 그러니까 TTL 값입니다. 이 TTL이라는 게 왜 있냐면 데이터가 인터넷 세상에서 길을 잃고 영원히 떠도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유통기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독 리눅스가 이 유통기한을 64로 시작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64라는 숫자를 딱 보면 이걸 리눅스 아냐? 하고 바로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표를 한번 볼까요? 정말 재밌죠? TTL 말고도 단서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에 데이터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윈도우 크기라던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서나 방식을 정하는 TCP 옵션 같은 것들이요. 이런 자잘한 특징들이 전부 합쳐져서 OS마다 아주 정교한 프로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 프로필을 보고 약점을 찾아내고, 방어하는 쪽에서는 우리 편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파악하는데 이걸 쓰는 거죠. 좋아요. 이제 어떤 단서를 찾아야 하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 단서들을 수집할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의 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림자 속에 숨어서 조용히 엿듣는 탐정, 다른 하나는 직접 다가가서 캐묻는, 신문하는 탐정이죠. 이 두 탐정의 스타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엿듣는 수동형 방식은 말 그대로 그냥 숨어서 네트워크에 오가는 대화를 엿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죠. 들키면 안 되는 공격자들이 아주 선호하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신문하는 능동형 방식은 정면 돌파입니다. 직접 이것저것 질문을 막 던져보고 그 반응을 살피는 거죠. 당연히 정보는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밀하게 갈 거냐 아니면 정확하게 갈 거냐, 이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수동형 방식의 제1원칙, 그건 바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마라입니다. 목표물을 관찰은 하되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오로지 엿듣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어떤 리눅스 서버가 유통기한 64짜리 데이터 조각을 보냈다고 칩시다. 이 데이터는 인터넷 여행을 하면서 라우터라는 정거장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유통기한이 1씩 줄어들어요. 근데 제 손에 딱 들어온 데이터의 유통기한을 보니까 54인 거예요. 그럼 계산이 바로 서죠. 원래 64였는데 54가 됐다는 건 10이 줄었다는 뜻이잖아요? 아하, 이 데이터는 리눅스 서버에서 출발해서 정거장 10개를 거쳐서 나한테 왔구나. 이렇게 OS 종류랑 거리까지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한 방법으로 가보죠.
바로 능동형 핑거프린팅, 즉 신문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엠맵입니다. 능동형 분석의 핵심은요, 아주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질문 말고요, 일부러 규칙에도 없는 이상한 데이터, 전문 용어로 병리학적 프로브라는 걸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당황했을 때 본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컴퓨터 시스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본질에 훨씬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엠맵은 얼마나 집요하게 신문할까요? 무려 16가지나 되는 각기 다른 종류의 특수 질문, 즉 프로브를 던져서 상대방의 프로필을 아주 탈탈 털어버립니다. 엠맵이 던지는 질문들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무슨 숫자 쓸 건지 한번 맞춰보자고 떠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옵션들을 막 섞어서 보낸 다음에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 하고 지켜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닫혀있는 문을 일부러 쾅쾅 두드려서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화를 내는지, 그러니까 어떤 에러 메시지를 뱉어내는지를 분석하기까지 해요. 정말 끈질긴 신문관이죠. 그런데 말이죠. 요즘 탐정들은 좀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단서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OS들이 너무 부지런하게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이에요. 보안 패치다, 기능 개선이다 하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때마다 이 디지털 지문도 미세하게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마치 범인이 장갑을 껴서 지문이 선명하지 않고 희미하게 번진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똑똑한 탐정들이 들고 나온 해결책이 바로 퍼지 매칭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윈도우 10이야,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정황상 윈도우 11 확률이 한 92%쯤 되고 윈도우 서버 2019일 가능성도 한 5% 정도는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확률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바로 그 퍼지 매칭의 결과물입니다. 딱 보면 아시겠죠? 정답은 이거가 아니라 윈도우 11 확률이 92%로 가장 높네요. 이렇게 신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이라기보단 가능성을 읽어내는 예술에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현대의 OS 핑거프린팅은 더 이상 맞다 틀리다의 흑백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확실한가를 따지는 회색지대에서 벌어지는 확률 게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딱 짚어볼까요? 첫째, OS마다 지문이 다른 이유는 인터넷 규칙인 TCP/IP가 완벽하게 깐깐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그 지문의 정체는 TTL이나 윈도우 크기 같은 아주 작은 정보들이다. 셋째, 정보를 캐는 방법은 조용히 엿듣는 수동형과 대놓고 신문하는 능동형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은 하도 업데이트가 잦아서 아마 이걸 확률이 몇 프로 하는 식의 퍼지 매칭이 대세다. 딱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미래에는 모든 OS가 인터넷 규칙을 칼같이 똑같이 지키게 된다면 어떨까요? 모든 기계가 똑같은 디지털 표준어만 쓰게 된다면 과연 그때도 이 OS 핑거프린팅이라는 탐정 기술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